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댓글 컨텐츠고요. 영상 제목. 지인들한테 그 돈 안 써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알려주니까 차라리 저축 안 하겠다네요. 저축할 마음이 있으면서 물어보는 건지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참 요즘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죠? 경제가 어려운데 버는 것도 얼마 없으면서 돈 많이 버는데 먹고 살만한데 소비를 많이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형편이 어렵지 않나? 지금 우리나라 소득을 보면 그렇게 높은 사람 별로 없는데 참 이상하게 보면 내가 봐도 그래. 대한민국에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근데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거든요. 대한민국의 소득 수준을 보면, 경제 수준을 보면 잘 살지도 않는데 잘 사는 척 한다는 건 그만큼 미래가 없는 오늘만 사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겠죠. 지금도 보면 남자들도 보면 좀 저축을 하는 분들이 많이 없고 특히 여자분들이 좀 많이 심각해요. 여자분들이 소비를 너무 많이 해. 이것저것 명품뿐만 아니라 뭐 음식이나 아니면 사치품에 돈을 많이 써요. 이게 보통 세호 300은 벌지 않나요? 라고 했는데 여자분들은 세호 300을 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남자는 세호 300 정도 버는 사람이 30대 넘어간 세호 300 정도 버는데 여자분은 세호 300 버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세호 300. 세호 300을 벌려면 세전 연봉이 세전 이제 월 수익이 한 350만 원 나와야 되고 연봉이 4천만 원이 넘어가야 되는데 여자분 중에 그만한 돈을 버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는데 소비를 많이 하는 거야. 사실 세호 300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다 볼 수는 없어요. 특히 수도권에서 그만한 돈을 벌면 사실 이것저것 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 정도 돈은 벌어야 되는데 그 정도 돈도 못 버는데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저축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저축을 못 하는데 어떻게 미래를 기약하죠? 그리고 저축을 못 하는데 어떻게 결혼할 수 있죠? 그리고 저축을 못 하는데 어떻게 힘든 환경을 견딜 수 있는 거죠?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지면 지금보다 삶의 레벨이 더 올라가는데 돈 벌기 힘들어지고 먹고 사는 거 힘들어지고 물가는 올라가고 그런 환경이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데 저축을 안 한다는 건 뭐냐면 앞으로 경제가 어려웠을 시 거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잖아. 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버티는 거죠? 못 버팁니다. 경제가 안 좋은데 돈 없는 사람 버틴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냥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냥 직재탄을 만든 거예요. 아니 스타로 치면 방어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자원이 없는데 어떻게 방어시설을 짓습니까? 근데 어떻게 러시를 막아요? 심시티도 안 돼 있고 방어 건물도 없어요. 벙커에 마린도 안 들어가 있어. 그거 어떻게 막아요? 그냥 밀리는 거죠. 저축을 안 하겠다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경제 위기가 오면 그냥 나는 그냥 휩쓸린다는 겁니다. 그냥 난 대처도 못하고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당장 어떻게 그냥 살고 있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젊을 때 가장 열심히 일하고 젊을 때 가장 뭔가 아웃풋을 많이 남겨야 돼요. 그래야 나이 먹고 고생 안 할 거 아니야. 젊을 때만 있습니까? 우린 젊음만 있고 나이 먹었을 때 삶은 없어? 오히려 젊으면 짧고 나이 먹었을 때 삶이 더 길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 젊은 사람들은 젊을 때 삶만 있고 나이 먹었을 때 삶은 없어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이 먹어서 써주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 먹어서 돈이 많이 나가요. 근데 젊어서 그렇게 돈을 써버리면 나이 먹어서 어떻게 버티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저축을 안 하는 사람들 집도 못 살잖아요. 부모님도 제대로 노후 대비가 안 돼 있잖아. 근데 무슨 수로 살겠다는 거죠? 여자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자분들 저축 안 하고 있잖아요. 부모님도 그렇게 뭐 직업이 좋거나 아니면 본가도 그렇게 막 집이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무슨 결혼을 하겠다는 겁니까? 결혼하면 돈 안 필요합니까? 남자 그냥 몸만 대고 살겠대요? 지금 그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자분들 중에 저축 안 하는 분들은 결혼 못할 확률이 높아요. 결혼을 못하면 어떻게 사실 거예요? 돈도 안 모으는데? 그렇다고 내가 정말 내 직업이 뭐 전문적인 직업이라서 평생 일할 수 있고 그런 직업 가진 분들 여자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없어요 사실. 여자분들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여자분들은 그러니까 평생 기술이라 할 수 있는 직업이 거의 없어요. 기껏해야 미용인데 미용도 여러분 있잖아요. 잘 망합니다. 미용도 오래 살아남기 힘들어요. 한 군데 여러분 동네에서 10년 15년 오래 유지한 미용실 아주머니 보신 적 있어요? 잘 없죠 여러분. 미용실이 금방 있어도 금방 없어져요. 여자분들은 좀 한 가지 기술을 가지고 30년 40년 하신 분들 본 적이 없어. 보통 남자도 이제 기술적으로 오래 일하시는 분들 보면 보통 제조업 분야에서 많이 그렇게 일을 하죠. 물론 젊은 사람들이 그런 쪽에 이제 일하려고 하지 않죠.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까. 그래도 남자분들 그래도 산업 분야에서 20년, 30년, 40년까지 일하시는 분들은 좀 많아요. 그 여자분들 만약에 이제 그런 이제 평생 일할 일자리가 없으면 나이 먹어서 궁핍해진단 말입니다. 여행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렇게 생계가 어려워지면 범죄 같은 거 저지르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생계형 범죄 같은 거. 먹고 살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축을 안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나는 사람답게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지면 짐승처럼 변하겠다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 돈이 없는 거는 그냥 내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 신분을 포기하고 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본주의 돈은 신분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봐. 대한민국에서 빚이 있는데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해? 신용불량자 되잖아. 신용불량자 되면 제약이 많이 다르죠. 통장도 못 만들고 보험도 안 되고 이것저것 제약이 많이 다르고 취업 제한도 많이 다르고 신분이 박탈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사람답게 못 사는 거예요. 사람답게 못 살면 과연 맨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 맨정신으로 못 살겠죠. 카드 대란 때 2003년도에 그때 수많은 어떤 신용불량자분들 나왔지만 신용을 회복한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한번 신용불량자면 계속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부터는 거의 포기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살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뭐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사람 대접받으면서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돈이 있어야 돼. 내가 부자로 썸떡거리 돈은 가지고 있기 힘들지만 적어도 내가 살면서 누구한테 피해 안 주고 내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고생 안 하고 살 만한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젊어서 뭐 남들이 돈 쓰는 것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결국엔 저 돈 때문에 나중에 빈곤해지는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 애엄마 돌싱한테 한 달 10만원 20만원이라도 아껴서 저축하라 했더니 야 그래봤자 1년 120만원이다 이지랄 하더라고요. 그냥 개 어이없어서 경제관념 초딩인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이게 남자도 이런 분들 있는데 여자분들 좀 많이 있어. 여자분들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남자분 잘 아세요? 꼭 들으세요. 경제관념이 있잖아요. 평생 갑니다. 이게 뭐 결혼했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여자를 만날 때 경제관념 유무를 많이 따져야 돼요. 경제관념이 없으면 이 사람은 결혼하면 우리 재산 다 말아먹습니다. 저축 같은 거를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 저축을 안 해요. 저축을 안 한다는 건 뭐냐 하면 다르게 얘기하면 나는 인생을 뭔가 열심히 살아본 적이 없고 뭔가를 책임져 본 적이 없고 뭔가를 책임질 만한 능력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게 뭔데? 희생과 책임을 전제로 까는 거잖아. 그런데 결혼하기 전부터 자기 인생을 뭔가 대충 살고 책임을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결혼한다고 책임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여자 얼굴만 믿고 거기에 이제 빠져가지고 결혼하려는 분들, 물소 같은 분들 잘 들으십시오. 남자나 여자나 경제관념이 없다는 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이야. 그리고 이거는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으로 극복된다? 자녀 낳으면 바뀐다?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저분 왜 돌싱이 됐겠냐고요. 와, 애엄마한테 돌싱이면 심각하네. 저거 분명히 결혼하기 전에 남자가 알았어야 되는데, 남자가 경제관념 없는 여자라는 걸 알았어야 되는데,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남자가.
이 여자가 돈 쓰면 해프고 저축을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는데, 남자들이 좀 바보 같은 게 뭐냐면 여자한테 빠져 있으니까 아 내가 좀 사랑하면 되겠지, 결혼하면 바뀌겠지, 애가 태어나면 좀 바뀌겠지 했는데 안 바뀌는 거야. 안 바뀌고 사니까 그때 가서 콩깍지가 벗겨지는 거지. 아 내가 속았구나, 아 내가 바보 같았구나, 아 이 사람은 평생 바뀔 사람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이혼하는 거야. 근데 이혼하고 나서도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야 이게.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자분들한테 감히 돌싱분들 만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돌싱 여자가 남자한테 접근하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돈이 궁해서 그래. 돈이 궁해서. 다른 거 없어. 날 사랑해서 아니야. 특히 애 딸린 동신여면요 거의 100%입니다. 애 딸린 동신여가 나한테 관심이 고가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돈 좀 있고 모아놓은 거 많으니까 접근하는 거예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사랑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또 돌싱이 내가 눈에 뵈는 게 없거든요. 일단 살고 봐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좀 이런 말씀 드리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돌싱으로 나오는 돌싱 여분들 중에 상당수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보통 남자들이 알아야 될 게, 여자가 이혼하면 뭐 남자 재산 많이 끌고 온다고 하는데 그건 부잣집, 남자가 정말 돈이 많은 집안에 갔을 경우 하에서 그렇게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여자가 이혼하고 해서 뭐 떼어준다 해도 여자가 제대로 돈 관리 해본 적이 없죠. 그럼 그 돈 다 날려먹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이제 이혼하고 나서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진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 여자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전업주부 되고 나서 그럼 경력이 단절이잖아. 경단녀라고 하죠. 그러고 나서 이혼하잖아. 그럼 취업 공백이 생기죠. 그럼 여자가 일을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적어요. 적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애까지 있어. 그러면 둘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물론 남편이 이제 전 남편이 양육비 같은 거 주겠지만 그거 줘도 생계가 좀 어려워요. 돈이 쪼들린단 말이야. 그래서 저분들이 원하는 거 뭐냐 하면, 내가 더 이상 일을 안 해도 되고 우리 지금 경제적 어떤 그런 속박을 좀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애딸리 이혼녀 분들이 돈 많은 남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돈 많은 남자를. 정말 그 남자가 좋아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경제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 남자 사랑해서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면, 이혼녀를 사귀실 거면 애 없는 이혼녀를 사귀시는 거야. 애 없고 돈 잘 벌고 능력 있는 이혼녀를 사귀신다. 근데 그런 분이 잘 없습니다. 그런 분이 잘 없어. 그리고 남자분들,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여자의 돈 수수미를 잘 봐야 돼. 돈 수수미 같은 거를. 여자가 만약에 월급이 적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여자의 새 월급을 보라고 하잖아요. 새 월급이 한 220만 원. 근데 오피스텔 살아. 그 자체만으로 이 사람은 좀 문제가 있어요. 여자분들 월급은 적은데 오피스텔 선호하는 분이 좀 덜어 있단 말이야. 수도권 오피스텔은 70에서 80만 원, 서울 거는 100만 원이에요. 월급이 반이 날라가. 그리고 오피스텔은 관리비가 많이 나오죠. 지금 같은 날씨에 에어컨 풀러 틀면 20만 원 넘게 나올 겁니다. 그럼 그것만 해도 100만 원이야. 100만 원 그냥 넘어가죠. 거기다가 오피스텔 하면 좋은 게, 오피스텔 상가 같은데 음식점이나 배달집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음식을 해먹는 게 아니라 배달시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하고 생활비 보험료 내면 남는 게 없어요. 저축을 못 한단 말이야. 그런 사람의 경제력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돈 잘 모으겠어요? 돈 못 모으죠. 다 나가는데. 거기다 뭐 인터넷 쇼핑 같은 것도 또 많이 지르고 택배 같은 거 많이 또 많이 시키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결국 그런 사람이 원하는 남자는 뭐 정말 사랑하는 남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내가 지금 돈이 쪼들리니까 이걸 채워주고도 남는 그런 벌이와 부를 가진 남자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들 있잖아요. 여자 외모만 보고 확 사귀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돈을 모은 사람인지, 그리고 돈 관리를 잘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인터넷 쇼핑을 자주 하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그걸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근데 그걸 꼼꼼하게 보면 막상 정말 경제력 있고 좋은 여자는 많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